이 영상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 몸의 7가지의 뇌 중 첫 번째 센터가 활성화된 분들임이 분명할 겁니다. 이 첫 번째 에너지 센터는 막대한 창조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기에 이 첫 번째 에너지 센터가 활성화된 상태라면 무언가 창조해내고 싶은 그 에너지가 굉장히 활성화된 상태임이 분명할 테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계속된 실패로 지치고 무너져 있는 상태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우리 몸의 7가지의 뇌 중 나머지 6개의 에너지 센터에 문제가 있는 상태임이 분명할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계속 헤매시게 될 거예요. 계속된 실패로 인해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답을 찾아내고자 움직이게 되실 것이고 결국 그렇게 발버둥 치는 끝에 도달하는 그 결론이 바로 이번 영상에서 제시하는 이 7가지의 뇌, 7가지 에너지 센터라는 영역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해 이번 영상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서 이 7가지 에너지 센터를 스스로 활성화시킬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겪게 될 시행착오를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 영상은 다소 고차원적이며 도대체 왜 우리가 올바른 식습관, 감사하는 태도, 감정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다루게 될 영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영상은 조 디스펜자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라는 책의 인사이트와 더불어 저의 인사이트를 녹여내는 영상으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각각의 센터들을 서로 개별적인 정보 센터들이라고 생각해보자. 각 센터는 나름의 의식을 전달하는 특정 에너지를 갖고 있으며 자기만의 매우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빛을 방출하고 특정 메시지가 담긴 자기만의 주파수를 지니고 있다. 이 신경 네트워크들의 덩어리가 하나하나가 미니 뇌라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만약 에너지 센터들이 각자 자기만의 뇌를 갖고 있다면 자기만의 마음도 분명 갖고 있을 것이다.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해서 조 디스펜자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이 책의 인사이트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조 디스펜자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먼저 한번 전해보려고 해요. 우선 조 디스펜자는 현실판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과거 자전거 경주 중 차 밑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척추뼈 상당 부분이 손상되었어요. 당시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다시는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그렇게 내리기도 했을 만큼 조 디스펜자의 상태는 아주 심각한 상태였어요. 의사는 적극적으로 수술할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사가 받으라는 수술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 디스펜자는 이 한 가지에 몰입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기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이 행위를 반복해서 하기 시작했고 몇 달간 꾸준하게 이 행위는 이어지게 되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의사로부터 환부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호전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거예요. 실제로 조 디스펜자는 지금 아주 멀쩡하게 걸어다니면서 전 세계로 강연 투어를 다니고 있죠. 조 디스펜자가 기적을 끌어당긴 이 행위는 무엇일까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테고 조 디스펜자의 이러한 기적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행위는 다름 아닌 명상이었어요. 명상을 통해 정상적인 척추로 다시 끼워 맞춰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고 실제로 다시 척추의 모든 부분이 끼워 맞추어지면서 기적을 끌어당길 수 있었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말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려면 우선 기능에 대한 개념부터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자, 이를 자세히 풀어보면 나 스스로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믿는다면 그 불가능은 실제로 어떠한 기적도 불러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거예요. 실제 조 디스펜자는 수많은 기적의 순간들을 직접 마주하게 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며 이러한 기적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 중에서도 우리 몸의 7가지 에너지 센터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있어요. 이 각각의 에너지 센터가 신경총을 갖고 있다면 그 각각이 자신만의 마음도 갖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이죠. 자, 이 각각의 에너지 센터가 활성화되면 이 에너지 센터들은 이제 호르몬, 조직, 화학물질, 세포를 활성화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앞서 전한 첫 번째 에너지 센터의 경우 이 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 위치는 우리의 생식기라고 해요. 우리의 생식기는 생명을 창조할 만큼의 창조적 에너지를 지니고 있기에
이 첫 번째 에너지 센터가 활성화되게 되면 우리는 아주 구체적인 목적과 의도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창조해내겠다라는 구체적인 목적과 의도가 정해진 순간이 되는 것이죠. 자, 실제 금욕을 강조하는 삼금 컴퍼니 카페의 이론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삼금 컴퍼니에서는 금욕을 강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야동을 보며 욕구를 풀어버리는 이 행위를 참아내는 등의 금욕의 형태로 이 창조적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예요. 이 창조적 에너지가 계속해서 야동이라는 매개체로 배출되어 버리는 형태가 되면 이 에너지 센터엔 창조적 에너지가 깃들 여유가 없어지게 되고 실제로 포르노 중독에 빠진 남자의 경우 그 어떤 창조적 행위보다도 계속해서 포르노를 보고 싶다라는 충동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삼금 컴퍼니 게시물 중에 100일 이상 금욕한 이후 신체 및 마음가짐의 변화를 기록한 후기 글도 존재하니 궁금하신 분은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뇌. 조 디스펜자는 이 책을 통해 이 두 번째 뇌야말로 제2의 뇌라고 칭할 만큼 이곳에 수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척수나 말초 신경계보다 더 많은 신경세포들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에너지 센터는 배꼽 약간 뒤쪽에 위치하며 난소, 자궁, 결장, 췌장, 허리를 관장하고 소화와 배설, 소모, 그리고 음식을 부숴 에너지로 만드는 일을 한다고 해요. 이 두 번째 뇌가 활성화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직감을 믿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과식을 하거나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이 두 번째 에너지 센터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이며 이 경우 자신의 직감에 둔해지는 경우이기에 아무리 5차원적 존재가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온다라고 하더라도 직감의 신호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에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하여 일부 종교에선 금식 기도를 하는 등의 의식으로 이 직감의 감각을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기도 합니다. 또 이 두 번째 에너지 센터는 사회 조직과 구조, 관계, 가족 문화, 대인관계에 관여하는 센터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 두 번째 센터가 균형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속한 환경이나 세계에서 안전하다라고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에너지 센터는 배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장, 소장, 간과 같은 장기를 관장한다고 해요. 이 세 번째 에너지 센터는 우리의 의지, 힘, 자존감, 통제력, 충동, 공격성, 지배력과 관계가 깊다라고 합니다. 경쟁적인 행동, 개인적인 권력, 자부심, 또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도와 관련이 깊은 센터예요. 쉽게 말해 무언가 결단만 하고 그것을 직접 실행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 세 번째 에너지 센터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특히 이 세 번째 센터의 경우 자신의 환경이 안전하지 않거나 예측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자연스레 활성화된다라고 하고 특히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위해 몸을 움직일 필요가 있을 때에도 활발히 작동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에너지 센터는 가슴뼈 뒤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심장, 폐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 분비선이라고 해요. 특히 심장을 관여하는 센터이기에 특히 중요한데요. 우선 여기까지만 살펴보았을 때 앞선 세 개의 에너지 센터는 모두 생존에 관여하며 우리의 본능 또는 인간성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네 번째 센터의 경우 생존에서 벗어나 이타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사랑, 보살핌, 양육, 자비, 감사, 감격, 감탄, 친절, 이타심, 신뢰와 같은 감정들에 관여한다고 해요. 특히 이 네 번째 에너지 센터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자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센터가 균형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온전하다라고 느끼며 만족하게 된다고 하죠. 자, 끌어당김의 법칙과 지금까지 제가 전한 5차원적 존재의 메시지에 대해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이 네 번째 에너지 센터야말로 이 우주의 법칙의 가장 핵심적인 센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진작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 한번 계속 이어가 볼게요. 다섯 번째 에너지 센터는 목 한가운데 위치하며 갑상선, 부갑상선, 침샘 및 목 조직을 관장한다고 해요. 이 다섯 번째 에너지 센터는 네 번째 센터에서 느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자신의 진실을 이야기하며 언어와 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현실에 개인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일에 관여한다고 해요.
그리고 6번째 에너지 센터는 목과 정수리 중간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뇌의 정중앙에서 약간 뒤쪽에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센터는 손과 선을 관장한다고 해요. 특히 이 손과 선을 가리켜 흔히 제3의 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조 디스펜자는 이것을 제1의 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6번째 센터는 더 높은 차원들과 연관되며 인식을 전환해서 장막 너머를 보거나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현실을 보는 것과 관련된다고 합니다. 특히 조 디스펜자는 이 6번째 센터가 열리면 우리는 마치 라디오 안테나를 맞추듯 오감 너머에 더 높은 주파수들에 우리의 안테나를 맞출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차원적 존재가 주는 그 메시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뜻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에너지 센터는 정수리에 위치하며 뇌하수체를 관장한다고 합니다. 마스터 분비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뇌하수체가 그 아래로 송과선, 갑상선, 흉선, 부신, 췌장, 생식선에 이르는 모든 분비선들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에너지 센터가 활성화되는 순간이야말로 우리는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룬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대부분이 이 7가지 에너지 센터의 설명을 들으면서 아마 어렵지 않게 자신의 몸의 구조를 생각해보며 그렇게 느끼게 되고 이 감각을 직접 대입해보기도 했을 거예요. 자, 정말 마지막 8번째 에너지 센터를 끝으로 우리는 양재장 속의 데이터와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다고 조 디스펜자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8번째 에너지 센터는 유일하게 우리 몸 밖에 있는 에너지 센터로 머리 위로 40c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이 센터가 활성화될 때 우리는 자신이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느끼며 통찰력과 직관, 깊은 이해의 자신을 열게 된다고 합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 8가지의 에너지 센터가 조화를 이루며 끊임없이 흐를 때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며 개인적인 진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 에너지 센터를 원활히 순환시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애쓰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여러분의 에너지 센터가 정체되어 있는 곳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릴 적에 성적 학대를 받았거나 남녀관계가 나쁜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다면 성과 관련된 첫 번째 센터의 에너지가 그곳에 갇히게 되고, 그때 우리는 창조성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첫 번째 에너지 센터의 모든 에너지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며 계속해서 인생의 대부분을 성에 관련된 비판적 태도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이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책감, 수치심, 무가치함, 결핍, 그리고 스스로 피해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느낌. 두 번째 에너지 센터에서 에너지 순환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고, 경쟁, 통제, 성급함 등의 정서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라면 세 번째 에너지 센터에 정체되어 있는 상태를 뜻할 거예요. 자, 당연하게도 이런 에너지가 정체되어 있으니 네 번째 에너지 센터인 이타적인 마음, 사랑, 감사와 같은 감정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며,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5번째 에너지 센터까지도 전개되기 어려울 겁니다. 사랑과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이니 당연하게도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말을 사용할 수 없겠죠.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과 5차원적 존재가 주는 메시지의 방향을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죠. 사랑과 감사를 이미 충분히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거하여 계속해서 그런 사랑과 감사를 느낄 만한 상황을 계속해서 전해주게 되는 게 이 우주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에너지 센터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처럼 스스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느끼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우주는, 그리고 우리의 5차원적 존재는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 감정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을 만한 상황을 계속 가져다 주게 되며 스스로 계속 피해자라고 느낄 만한 상황을 내게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무언가에 도전하고자 하고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 보아도 나의 에너지 센터가 정체되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시행착오는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우주의 법칙이었습니다. 카르마라고 하죠. 여러분이 성공을 더 빠르게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존과 관련된 이 세 개의 에너지 센터를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거예요. 경쟁심도 피해의식도 모두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애초에 네 번째 에너지 센터인 사랑과 감사의 감정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 일상에 감사한 순간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감사함을 먼저 느끼고 내 일상의 소중함을 자각하면서 이 우주라는 전체를 사랑하는 감정을 느껴보는 것이 여러분의 성공을 더 확실하게 끌어당기는 첫 번째 미션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 증거로 여러분은 이 영상을 여기까지 또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지속할 만큼의 그 열정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감사함을 느낄 만한 소중한 순간들,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그렇게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감사함은 지금보다 정확히 365배 더 거대한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강력해진 그 감사한 감정으로 인해 여러분의 성공적인 순간은 더 강하게 끌어당겨질 거예요. 지금까지 드리밍 레오니즘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